오늘 우리가 둘 다 간호사였잖아. 그래서 간호사 생활이랑 간호사를 그만두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유튜브 꾸준히 올리려고 하는데 서로 호칭도 안 정했더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고양이를 키우잖아. 깜장이랑 하양이를 키우니까 나는 깜집사라고 부를 거고, 자기는 그냥 깜집사 남편. 아, 괜찮지? 좋아. 괜찮아? 괜히 막 하양이 집사 이런 거보다 하집사보다는 남편이 그냥 낫지 않을까? 그래? 하집사 좀 그러잖아. 난 남편 하자. 좋아.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간호학과를 왜 갔는지부터 이야기를 해보자. 나부터? 응. 나는 진짜 별 이유 없었고, 그 당시에 너무 당연하게 대학만 가면 인생이 막 끝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싫었어. 그래가지고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성적 맞춰서 지원한 거거든. 그리고 그것도 있었다. 어머니가 간호조무사였거든. 근데 이제 학생 때는 간호사랑 간호조무사 차이 이런 걸 잘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어머니가 하는 일 나도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간호학과를 간 측면도 있는데, 막상 가보니까 전혀 다르더라고. 그 정도로 잘 알아보고 쓴 건 아니었다. 그냥 어쩌다 보니 성적 맞춰서, 그리고 또 어머니 직업 이렇게 참고해서 갔다. 부모님이 간호학과로 가라, 취업이 잘 되니까 여기를 원한다 이런 건 있었어? 그런 건 전혀 없었어. 그냥 오빠가 정말 100% 잘 선택한 거야? 그냥 좀 반항 심리가 컸던 것 같다. 그렇게 대학을 나한테 강요해? 그래, 그냥 나 성적 맞춰서 아무 데나 들어가 볼게. 약간 이런 좀 심리였지 않나. 나 같은 경우에는 나는 간호학과 진짜 쓰기 싫었거든? 엄마가 교대나 간호학과 이렇게 취업률 높은 곳으로만 원하는 거야. 근데 그 당시 다툼도 있었고, 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왜 선택 못하지? 이런 것도 있었거든. 또 반발심이 컸는데 어쩌다 보니까 엄마 원하는 거 결국 내가 적게 되더라고. 결국에는 대학교 가가지고 내가 바로 독립할 것도 아니잖아. 어쨌든 집에서 다녀야 되고, 엄마 아빠가 해준 돈? 그 다음에 밥으로 살아갈 텐데 아예 거스른다는 게 좀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좀 압박감이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성적 맞춰서 대학교를 골랐지. 간호학과를 갈 수 있는 대학교를. 나는 사실 농업 쪽으로도 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인기가 엄청 많아졌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좀 커트라인이 좀 살짝 낮았어.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그 커트라인만 보고 아니다 싶었던 거지. 그리고 워낙 간호학과나 취업률로 굉장히 유명하니까 교대 성적까지는 안 되니까 간호학과로 낮춰서 입학을 하게 됐지. 다 조금씩 그런 게 있나 봐. 나도 사실 인문계 고등학교 아니라 공고 가고 싶었거든. 근데 이제 부모님 반대로 인문계를 갔고 어찌저찌 수업은 따라갔는데 그냥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가 원망스러울 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음 이야기로. 막상 간호학과에 입학하고 나니까 어땠는지 오빠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사실 간호조무사 간호사 차이 크게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 오빠는 이제 비슷하고 생각해서 갔었는데 실제는 어땠는지. 나는 너무 안 맞았어. 이게 실습? 모든 게 이렇게까지 안 맞을 수가 있나는 생각이 들었고, 내 선택으로 간 학과지만 간호학과 커리큘럼 자체에 정말 조금의 흥미도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방황을 정말 많이 했었고, 그렇다고 이제 뒤늦게 다른 걸로 도전하기에는 아는 것도 없고 용기도 또 없었던 거지. 또 집안이 여유로운 것도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졸업은 해서 그래도 간호사가 되긴 해야겠다 생각해서 뒤늦게 공부를 또 해봤는데, 사실 고등학교 때만 해도 내가 정말 마음 먹고 이렇게 달려들면 정성을 쏟은 과목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둘 자신이 있었어. 근데 간호학과 과목은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정말 부끄러운 성적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야. 아예 안 맞았던 거지. 그래서 나는 내가 학습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뒤늦게 고민했을 정도로 많이 안 맞았어. 자기는? 아니 나도 내가 원해서 간 학과가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냥 흥미도 없고 그냥 그거지. 국가장학금만 탈 정도의 성적만 유지하자. 그리고 막상 실습 나가니까 실습생들도 간호사 듀티에 맞춰서 이제 데이 근무, 이브 근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전 근무, 오후 근무를 이제 나누어서 가잖아. 그래서 오전 근무일 때는 그냥 6시 50분까지 병원에 도착해야 되니까 막 이제 5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버스 타고 가고, 그리고 이제 7시부터 4시까지면 4시에 끝나서 막 컨퍼런스 준비하고 하니까 이게
이미 취업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3학년 때부터. 그리고 이제 간호사가 되면 이제 나이트 근무까지 3교대를 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적응하지? 이런 생각도 있었고 점점 지치는 게 컸었어. 지금 생각하니까 취업도 전에 이미 나랑은 좀 안 맞았던 게 보였던 것 같아. 나도 그렇거든. 실습하면서도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이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어떤 면에서? 특히나? 그냥 병원이라는 공간이 소속감이 안 들었어. 실습하면서 맞아, 답답하게. 그 아픈 사람들이 어쨌든 모여있는 공간이잖아. 물론 그런 거를 다 견디고 아픈 분들 이제 짜증 뭐 그런 거 다 견디고 근무하는 게 간호사니까 또 존경도 받고 하는 거겠지만 그냥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난 솔직히 많이 들었다. 우리가 간호사 생활을 한 군데에서 1년을 채운 적은 없잖아. 완전 조각 경력이지. 2군데 정도 다녀가지고 한 1년 반? 살짝 넘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간호사로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어쩌다가 그만두게 된 거야? 그만두게 된 건 사실 학생 때랑 실습할 때도 그렇고 안 맞는다는 생각 정말 많이 했지만 되게 내 삶을 좀 적극적으로 이끌지를 못했던 것 같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다고 해야 되나? 어찌됐든 간호사를 하게 됐으니 그냥 이거 평생 하지 뭐 이런 가벼운 생각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하게 되고 이제 근무도 너무 힘들었고 3교대도 너무 안 맞았고 근데 이제 가장 컸던 건 사람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아. 나는 평생 할 수 있으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신규니까 얼마나 막 말귀도 못 알아듣고 지식도 없고 그러겠어. 근데 내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몇몇 선생님들이 좀 되게 나를 인간으로서 안 대해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태움이라고 하잖아. 그분들은 동의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자기가 평소에 많이 도와준다고 이름으로 또 안 부르고 야야 이제 거리면서 삿대질로 사람을 부르고 이제 내가 평소에 너 많이 도와주니까 저기 가서 내 짐 좀 달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더라고. 저것 좀. 근데 내가 그분이랑 그런 대화를 나눌 정도 친하지 않았거든. 근데 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또 왜냐면 그분이 선배고 그분의 도움 없이는 일을 못하고 앞으로 그 사람한테도 계속 인계를 줘야 되고 하니까 따지기도 힘들고. 그래서 넘어가야지 무조건. 그게 첫 번째 상처로 남았고 두 번째인 게 내가 의사 오더를 잘못 이해했어. 한 선생님한테 이제 이게 내가 이해한 게 맞냐고 여쭤봤거든. 근데 이제 환자들이랑 간호사들 다 있는 곳 앞에서 당연히 그거 아니지 멍청한 XX야 하면서 샤우팅을 해버린 거야. 내가 그래서 진짜 직장에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때 확실히 간호사가 이런 건가 싶어서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 일 안 해야겠다고 확신이 좀 섰던 것 같아. 근데 또 우리가 그 뒤로 코로나 파견을 가서 다른 병원에서 또 일을 했잖아. 그때는 어떻게 보면 나는 할 생각은 없었는데 자기가 파견을 먼저 갔기 때문에 내가 따라간 거잖아. 그래서 이미 가기 전부터 내 간호사 생활 마지막은 이 파견만 하고 끝이다라는 생각을 이미 했는데 더 확신으로 굳어졌던 게 거기서도 인간관계였어. 그러니까 되게 좀 일을 이상하게 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자기가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환자들 항생제 있잖아. 그거를 다 풀드랍으로 다 때려버리시는 분이 한 분 계신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다른 분들이랑 또 친목 관계가 다져져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 한 소리를 안 듣고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바빠가지고 IV 잡아놓고 고정을 그 3M 테이프로 해놓고 간 거야. 붙이는 거 따로 있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도 전화 와서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그 항생제 선생님이 따지고 이러는데 되게 부당하다 느꼈고 그 안에서도 그 몇 명이나 된다고 다 같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텐데 뭐 사이 좋은 사람들 나쁜 사람들 이렇게 그룹이 또 나눠지고 그 안에서 정치질하고 사이 안 좋으면 사소한 걸로도 트집을 잡아버리고 싸우려고 들고 사이 좋으면 안티 풀드랍이나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고 이게 나는 이게 내 동료들이 맞나? 이렇게 현타가 그걸로 크게 왔었고 마지막으로는 간호사의 위치에 관한 건데 우리가 코로나 파견할 때 이게 내가 간호사 일을 그만둔 지 오래돼서 기억이 왜곡됐을 수도 있는데 A라인이 의사 잡 맞나? 맞아. 그치. 아마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널스 잡도 못하는 상황임에도 의사들은 자기 그런 잡 인턴잡까지 다 밀어버렸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라운딩만 들고 나가버리고 당연하단
듯 우리한테 넘기고 내가 대입번이었고 나이트번 때 어떤 이제 실수가 있었어. 근데 그거를 대입번들 선생님들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그 의사가 이거 누가 그랬냐고 계속 시비 걸고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도 그래가지고 열받아서 누군지 알아볼 테니까 그만 좀 하라 하고 이제 스테이션 가가지고 뭐 의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쪽에서 좀 처리해줘라 우리 일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사람들끼리 그 어떤 간호사가 잘못했는지 CCTV 돌려가면서 자기들끼리 희희낙낙거리고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은 동료가 아니구나. 그리고 난 의사랑도 일 못하겠다. 오케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이 생각으로 그냥 그만해야겠다 마음 굳힌 것 같다. 의 경우엔 간호사의 경우에는 신규 간호사가 입사하고 2-3달 동안 트레이닝 기간을 가지잖아. 원래 월급이 아니라 7-80만 원? 심한 것은 그렇게 주고 나도 내가 한 100만 원 후반대인가 받았던 것 같아. 아무리 트레이닝 기간이라고 해도 데이, 이브닝, 나이트 다 하는 건데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3교대에도 익숙해져야 되는 그런 시기에 내 박봉을 받은 거잖아. 그때부터 이미 좀 지치기 시작했던 것 같아. 처음부터. 물론 그거를 이겨내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뭔가 내가 그렇게 간호사의 뜻이 컸던 것도 아니었는데 실제로 첫 대우가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좀 힘들다라는 인식이었고 내가 이제 한 8-9개월 정도 다녔었는데 첫 직장에서는 오빠가 느낀 거랑 마찬가지로 좀 인간관계가 가장 힘들었어. 우리가 동기가 여러 명이었잖아. 한 8명? 10명이었는데 동기가 많은 거는 분명 좋은 점도 있었지만 비교되는 것도 난 좀 힘들었고 그 비교를 당사자 있는 곳에서 다 들리게 해버리니까 얘는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 이미 미움받고 뒷담 까이고 하니까 좀 더 그래도 되겠지? 그런 것도 있었고 얘는 좀 막대해도 되겠다. 인계하면서도 다 티가 나는 거야. 괜히 간호사들끼리 있는 문제를 태움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용어가 생길 정도로 좀 심하긴 하구나. 그래서 그냥 내가 뭔가 너무 번아웃이 올 것 같아서 맞아. 그래서 그만뒀지. 사실 말하고 나서 3주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해. 왜냐면 이제 어차피 난 떠날 사람이니까 더 이제 안 도와주고 그냥 더 성질 부리고 그런 게 있어서 그거는 나도 느꼈다. 나도 이제 응사가 아니고 정식으로 얘기 드리고 한 달 정도 더 일하고 그만뒀는데 응급 OP가 처음 걸려본 거야. 근데 이제 이미 난 그만둘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서 그런가 진짜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 근데 더 웃겼던 게 나는 솔직히 동기들끼리 얘기할 때 나는 그렇게 사실 태움당하는 편도 아니라고 했잖아. 나는 혼난 게 객관적으로 봐도 중간도 안 됐다고 생각해. 다른 애들하고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말한 대로 내 앞에서 대놓고 들리게끔 신규들 욕하고 조리돌림하는 게 나한테도 보였다. 솔직히. 그리고 나도 이제 코로나 파견을 갔는데 어떻게 보면 20-30대 비슷한 또래들이 많았잖아. 근데 그 안에서도 배운 게 태움이었나 봐. 거기서도 침묵질하고 하니까 정치인들이더라고. 아주 정치하면 딱복했어. 거기서 좀 많이 지쳤어. 그리고 나 한마디만 더 하면 난 그것도 봤다. 우리 파견 때 여러 사람들이랑 이제 무리지어서 다니는 분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도 아니야. 내가 아니고 다른 남자쌤한테 되게 공격적으로 뭐 말한 거야. 근데 남자 선생님이 그분한테 내가 옆에 있었거든. 되게 정중하게 선생님 근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고 따졌거든. 근데 그 다음날부터 그 여자쌤이랑 친하게 지내는 무리들이 그 남자쌤을 진짜 벌레보듯 보는 거야. 나는 뭐까지 들어봤냐면 그 선생님이 진짜 사소한 실수를 했어. 레스트레인을 좀 잘못 묶어놨었나 그 정도 일이었는데 진짜 대놓고 그 무리끼리 이거 누가 했어? 걔가 했잖아. 그 병땡 새땡 막 이러면서 사람들 다 있는데 그렇게 비속어를 직장이잖아. 진짜 좀 너무하더라고. 이건 진짜 좀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한데 여자애들끼리도 모이면 여초 직장의 그 분위기, 그 기싸움 그런 거를 진료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 나도 그런 쪽으로 솔직히 생각이 계속 가는데 그래도 내 편견이겠거니 이렇게 계속 좀 하고 있다. 우리가 취업을 엄청 빨리 했잖아.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월급 받고 그 돈으로 이제 자취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독립을 한 건데 그 상황에서 간호사 일을 그만둔다는 게 솔직히 쉽지만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되게 힘들었지. 진짜 힘들었지. 왜냐면
간호학과 때 여러 가지 길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도 알아본 것도 아니고 뒤늦게 이제 또 새로운 길을 찾아보려니까 너무 힘들었고 그래도 나는 좀 운동에 뜻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운동하는 것도 즐겼지만 좀 우리 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서 트레이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 그리고 나중에는 내 헬스장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는 꿈이 사실 지금도 있거든. 그래서 나는 그때 봤잖아. 나 막 헬스장 매물 찾아보고 대충 이 정도 시설이면 얼마 정도 되는구나 이런 거 좀 알아보고 근데 바로 창업부터 하기는 내 지식이 짧으니까 어디 들어가서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했었는데 또 우리가 이제 자녀 계획도 있었고 막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이제 와서 좀 불안정한 직업을 한다는 게 좀 걸리더라고. 그래서 참 때마침 이제 교정직 특경채 공고가 올라왔던 거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몇 년 만에 했던 거였지? 8년인가? 8년? 참 진짜 감사하더라고. 자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간호사 생활하면서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일단 그걸로 어떻게든 좀 버티면서 생각해보자. 그게 첫 번째였고 나는 뭔가 간호사 일 자체가 뭔가 싫었던 건 아니었거든. 뭔가 엄청 막 나한테 맞다는 건 아니었지만 난 싫었어. 안 맞았어. 그래서 급성기 병원 말고 처음부터 요양병원 간 선배들도 있고 정신과 병원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는 집 근처 아니면 셔틀버스 운행하는 곳으로 찾아보면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어. 아직도 그러면 미련이 있어? 미련까진 아니고 나도 이제 따로 준비하는 게 있으니까 일단 해보고 잘 안 된다면 요양병원이나 정신과 병원 이런 쪽으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해. 그럼 오빠는 이제 경채 시험에 합격했잖아. 그래 만족해? 이거 지난번에도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교정직도 처음에는 교대 근무 때문에 좀 힘들었어. 근데 간호사 교대 근무보다는 난이도가 확연히 나는 낮다고 느꼈고 간호사 시절보다는 비교할 수 없게 행복한 것 같아. 인간관계도 그렇고 근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모든 면이 나는 지금이 만족스럽다. 그럼 오늘은 이 정도? 여기까지. 좋아. 안녕하세요. 깜집사예요. 다름이 아니라 촬영 도중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고 추워져서 준비한 이야기를 다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 간호사의 안 좋은 면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간호사는 분명 장점도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 어린 나이에 빨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건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부부도 일찍 결혼해 아이를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간호사로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는 선배님들을 보면 전문 간호사로 빠지거나 제약회사, 산업간호사 등 다양한 업계에 취직할 수 있다는 좋은 점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슬슬 날이 많이 추워지는데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